안녕하세요, subscriber 여러분. 미국에 살면서 고정관념, 스테레오타입 때문에 예상치 못한 황당한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오늘은 제가 겪은 잊지 못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건 영화처럼 긴장감 넘쳤던 순간이자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한 사건인데요. 그날은 평화로웠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행콕 지역. 라치몬트 거리의 아늑한 카페에서 콜럼비아에 합격한 하버드 웨스트레이크 학부모와 또 M 학교에서 코넬에 합격한 학부모와 함께 카페 라떼와 달콤한 디저트를 나누며 기분 좋은 날이었죠. 이 라치몬트 거리는 작고 스윗한 애틋함이 있었어요. 제가 옥스퍼드 대학에 유학하던 시절 자주 가던 곳인 셰익스피어가 태어난 스트랩포드 거리를 떠올리게 했거든요. 그곳에서는 이 미드서머 나이스 드림을 읽으며 카페라떼를 마셨던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있는데 내겐 늘 힐링 기억이라서랄까요? 더욱 추억이 된 건 이 거리가 하버드 웨스트레이크 학교 버스 스톱이라 미들스쿨 3년을 제가 아이를 픽업한 장소였죠. 초등도 이 근처니 말하면 뭐해요? 매일 2번 가야 하는 학부모들 스페셜 아지트였죠. 물론 라치몬트는 영국의 스트랩포드 거리와는 전혀 다른 곳이지만 어딘가 그 분위기를 떠올리게 하는 작은 유럽풍의 거리였습니다. 그날은 평화로웠습니다. 쇼핑까지 마친 뒤 저는 무공해 야채와 과일로 가득 찬 장바구니를 트렁크에 실고 집으로 향하려던 참이었죠. 그러나 그 순간 평화로웠던 하루가 긴장으로 바뀌었어요. 그 즈음 저는 고맙게도 남편조차 말리지 못했던 제가 열심히 번 돈으로 명품 가방을 모으는 취미 대신 내 오랜 취미가 훅 바뀐 이상한 때였죠. 매주 빨주 노초파남보 색깔별로 무공해 야채와 블루베리, 체리토마토, 발효 홀휘트 빵을 샀잖아요. 특히 오키드와 피오니 같은 꽃들을 싱싱한 파머스 마켓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일주일에 한 번씩 베벌리 힐즈나 라치몬트의 파머스 마켓을 찾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날도 모든 걸 사고 나서 흐뭇하게 쇼핑을 마친 뒤 무공의 야채와 과일로 가득 찬 장바구니를 트렁크에 실고 집으로 향하려던 순간이었죠. 어두운 밤길 파킹장 가까이서 한 흑인 청년이 모자를 눌러쓰고 캐주얼한 복장으로 저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 창문을 똑똑똑 저는 순간 긴장감이 목 끝까지 차오르며 머릿속에서는 오만 가지 불길한 상상이 스쳐 지나갔죠. 그 순간 그 청년은 빠르게 다가오며 유리창을 내리라는 손짓을 했고 저는 바들바들 떨었죠. 그리고는 본능적으로 차 안에 몸을 웅크리며 유리창을 아주 정말 조금만 내렸죠. 정말 그 당시 얼마나 내가 놀랐는지 큰 소리로 소리를 질러 버렸죠. 그도 너무 놀랐죠.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말이 들려온 겁니다. 트렁크가 열려 있어요. 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정신 차리고 트렁크를 확인해보니 야채와 과일, 베이글까지 모두 뒤엉켜 있었습니다. 난장판이 된 트렁크를 바라보며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그는 현대차를 타고 유유히 사라졌는데 오죽하면 한동안 라치몬트를 전 안 갔습니다. 그토록 민망하고 남사스러울 수 있을까요? 내 머릿속엔 이미 고정관념, 스테레오타입이 어느새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스스로도 몰랐던 선입견이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던 순간입니다. 그 청년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저는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현대차도 팔아준 분인데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사회의 고정관념, 이런 일이 지금 입시에도 큰 이슈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계 학생들의 대학 입학에서의 현실이란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들은 오랫동안 명문대학의 중요한 학생층을 형성해왔죠. 그러나 입학 정책이 변화하면서 많은 아시아계 학생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드러낼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거의 96%가
불합격 소식을 받는 스탠포드, 이처럼 미국에서 인정받는 엘리트 대학에서 아시아계 학생들의 경쟁은 그야말로 치열하고 절박하지요. 수많은 아시아계 지원자들 간의 경쟁은 서로를 제치고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합과 같은데요. 이 현실을 마주할 때 아시아계라는 정체성은 누군가에겐 아시안이란 그 자체로 이중적인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인종 정보를 커먼앱 원서에서 숨기기도 하죠. 한때는 대학 지원 과정에서 아시아인답지 않게 보이기 위한 활동이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요. 한때 일부에서는 아시아계 학생들에게 명문대 입시에서 체스를 두지 말고 피아노와 같은 지나치게 아시아적이라고 여겨지는 활동을 피하라고도 했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이런 현상은 단순히 하나의 대학에 국한되지 않으며 미국의 주요 엘리트 대학들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문제로, 특히 아시아계 학생들이 자주 경험하는 압박감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죠. 돌아가는 모든 정황을 분석하고 살펴보면 답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가끔은 어느 아시안 학생은 너무 고정관념적인 아시아인 이미지를 연상시킬까봐 두려워서 이를 숨기려 했는데요. 또한 클라라 첸 학생은 대학 입학 담당자가 그녀의 성을 보고 이미 중국어를 할 줄 안다고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대신 프랑스어 고급 배치 시험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선택들은 아시아계 학생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고민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 입학을 위한 지원서에서 아시아계 학생들이 인종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경향은 여러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들은 자신들의 인종이 불리한 영향을 미칠까봐 그들의 정체성을 축소하려고 한 거죠. 하버드 대학의 맥스 리는 미디어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압박은 그가 아시아인답지 않게 보이려 했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납니다. 또한 아시아계 학생들은 너무 아시아적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 특별한 취미나 활동을 선택하거나 다른 배경을 가진 학생들처럼 자신을 표현하려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물론 아시아 학생들이 주로 같은 아시아 학생들과 경쟁한다고 생각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시아계 학생들에게는 실질적인 할당량이 있고 지원자 수도 많기 때문에 경쟁에서 두드러지려면 다른 아시아계 학생들과 차별화된 특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어드미션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은 아시아계 학생들이 흔히 피아노나 테니스와 같은 전형적인 활동에 집중한다는 점이고요. 이러한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아시안 컨셉을 멀리하고 학생들이 자신을 엘리트 대학에 적합한 너무도 독특한 인재로 포지셔닝하는 방법을 좋은 입시 전략이라고 말하곤 하는데요. 저는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우리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떳떳하게 먼저 더 나은 옵션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제가 합격을 도왔던 수많은 미국 명문대, 특히 아이비리그와 스탠포드에 합격한 학생들이 그 효과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어쩜 그보다 미국에서 유명한 스탠포드 교수께서 고정관념에 대해 리서치한 일이 더 흥미롭습니다. 어느 날 명문대학교 유식하고 대학원생, 아프리카계 미국인 학생이 캐주얼한 옷차림으로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그때 커플들은 그를 피해 길을 건너고 다른 사람들은 눈을 아예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스테이플스는 상황의 불편함을 느껴 비틀즈와 비발디의 Four Seasons 노래를 휘파람으로 불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적으로 보행자들이 그를 피하는 것을 멈췄고 심지어 스테이플스에게 미소를 건넨 사람도 있었습니다. 클로드 M. 스틸의 저서 고정관념은 세상을 어떻게 위협하는가? 에서는 사회적 고정관념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습니다. 책의 제목인 휘파람을 부는 비발디는 주위에서 자신을 경계하는 것을 느끼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비발디의 곡을 휘파람으로 부르며 타인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린 일화를 나타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코넬 웨스트 교수는 이러한 상황을
정체성 비상사태로 명명하며 이는 특정 사회적 정체성으로 인해 개인이 겪는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러한 개념을 이해함으로써 인종적 다양성이 불안정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지지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고정관념은 세상을 어떻게 위협하는가의 저자는 클로드 M. 스틸인데요. 그는 사회심리학자로 고정관념 위협 (stereotype threat)과 정체성에 관한 연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미국 심리학 박사며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교육대학원 학장을 역임했고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총장 프로보스트로도 재직한 바 있죠. 스탠퍼드 교수가 이 주제를 리서치한 것은 당시 시카고 대학교 학생이었던 브렌트 스테이플스의 에세이 Just Walk On By Black Men in Public Space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의 경험담에서 비발디 곡을 휘파람으로 부르며 타인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린 이야기가 연구와 논의로 이어진 거예요. 다행히도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것, 비발디의 휘파람은 고정관념의 부정적 영향을 밝혀내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제 도서관 책장에도 이 책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정말 멋진 대안이죠. 전 우리가 고정관념을 넘어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대학 입시는 두려움과 걱정, 그리고 욕심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입니다. 부모와 학생 모두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남들보다 뒤처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고정관념에 의존하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증인인데요. 이러한 고정관념은 때때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고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함정이 되기도 합니다. 고정관념의 뿌리는 무지와 욕심에서부터 온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자녀와 교육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거나 남들과 비교하려는 욕심,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이러한 고정관념을 더욱 강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이 가진 고정관념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 입시에서도 고정관념을 벗어나 열린 사고로 접근해야 합니다.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현실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때 더 나은 옵션과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자녀의 강점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성공적인 입시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살면서 제 딸이 외국어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프렌치나 라틴어를 시키며 에이시안티를 내지 말자는 부민한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살아가며 더 유용할 스페인어를 선택했죠. 딸도 스페니쉬는 더 편하고 캘리포니아에서 필요하며 그래서 배우고 싶다 하여 선택을 즐겁게 받아들였습니다. 입시에서 매년 반복되는 우리 아이는 특별해 비슷한 아시안티는 내지 말자 전략은 때론 고정관념의 함정에 빠진 사례일 수도 있습니다. 학생과 부모님들은 차별화를 원하지만 자녀의 강점과 관심을 무시한 선택이 종종 입시 실패로 이어집니다. 특히 자녀와 뜻이 맞지 않는 과목이나 프로젝트 혹은 활동을 억지로 강요하면 진정성이 결여되어 결과가 나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입시는 남들과 다르게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자녀의 진짜 강점과 열정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해요. 입학사정관은 표면적인 전략보다 아이가 활동에 얼마나 진심을 다했는지에 아주 자세하게 파헤쳐 보기도 하고요. 그럼 최고 명문 합격생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그들은 자신만의 고유한 배경과 관점을 통해 대학 공동체의 가치를 더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겁니다. 입학 사정관들은 특별히 다르기 위한 노력보다는 학생의 진정성과 대학에서의 기억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기 때문이죠. 비발디의 휘파람처럼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꿔보세요. 고정관념을 벗어나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면 긴장된 상황도 긍정적으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아시아계 학생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히 드러낼 때 그것은 고유한 강점으로 전환됩니다.
입시에서는 자녀의 강점과 열정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성공의 핵심입니다. 결국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힘은 비발디의 휘파람처럼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입시 결과 또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경험자로서 당당히 말씀드립니다. 결국 세상을 올바르게 보는 눈과 바른 마음가짐이 당신의 입시 미래를 바꿉니다.